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애리조나 지역 소식들,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뭐랄까, 안타까운 사건부터 지역사회의 성장, 또 갈등, 환경 문제, 기술 발전까지 여러 기사들을 좀 모아서 핵심만 뽑아봤는데요. 네, 당신이 이 지역의 다채로운 면모를 빠르게 파악하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애리조나의 여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웨스트 피닉스에서 33세 딸이 아버지를 총격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1급 살인 등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템피에서는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유이 이노우에라는 여성이 자신의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결국 종신형 2회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들이 9살, 7살이었다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네요. 그 검찰 주장은 남편과의 별거 중에 어떤 분노가 동기였다, 뭐 이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프레스턴 로드 틴 폭력 사건 관련해서도 첫 판결 소식이 있었어요. 그 사건도 참 여러 명의 10대들이 연루됐던. 네, 7명의 피고인 중에 첫 번째로 윌리엄 하인스라는 19세 청년이 과실치사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년형이군요. 이전에 음주운전 같은 전과 기록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던데 더 안타깝네요.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은 정말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법정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아주 절절한 진술도 있었고 또 피고인의 반성하는 말도 오갔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비극 외에도 좀 지역사회 전체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바로 선시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82세 케이트 코먼이라는 분이 전기요금 미납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 후에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석 달 넘게 요금이 미납됐었다고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건데 전력회사인 APS의 조치가 좀 논란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족하고 애리조나 기업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에 SNS에서 설전까지 벌어졌다고 하고요. 정말요? 네, APS 측에서는 10차례나 연락을 시도했다고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10번이나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참 취약계층 보호나 공공서비스의 책임 범위, 이걸 어디까지 봐야 할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생존권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샌카를로스 아파치 부족 이야기입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리솔루션 커퍼라는 광산회사가 오크 플랫 지역에 구리광산을 개발하려는 것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부족민들에게는 그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아주 신성한 곳인데 지금 경제개발 논리 앞에서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종교적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연방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사는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고요. 부족 입장에서는 정말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서 개발과 보존의 갈등, 이게 애리조나의 뭐랄까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네. 당장 또 환경 문제로 직접적인 조치도 있었잖아요. 피닉스랑 마리코파 카운티 공원에서 9월 말까지 불 피우는 거 금지됐다고요. 네, 맞아요. 화재 금지 조치. 요즘 워낙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장작이나 숯불 사용이 금지된 거죠. 자연과의 공존도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도 애리조나, 특히 그 이스트밸리 지역의 성장은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죠. 길버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년 사이에 인구가 22%나 늘었대요. 22%요? 와, 미국 대도시 중에서 성장률 4위라고요. 챈들러나 메사도 상당히 높고요. 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에도 좀 재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인가요? 주택 매물이 엄청 늘었습니다. 2만 7천 채 이상으로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약간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집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게 문제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게 여전히 큰 부담이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베이비붐 세대가 현금으로 주택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전체 거래의 5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현금 구매라고요? 와,
은퇴 자금을 활용하는 걸까요? 이러면 오히려 젊은 세대나 첫 주택 구매자들은 좀 진입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당신께서 만약 이 지역으로 이주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시장의 역학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아파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피닉스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64제곱피트 정도 줄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죠.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역시 기술인데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 관련 소식도 있네요. 경찰 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사고의 13% 정도에서 웨이모 차량 과실이 인정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뒤에서 다른 차를 추돌했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13%면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웨이모 측에서는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다고 주장하겠지만요. 네, 항상 그렇게 강조하죠. 하지만 이게 기계가 일으킨 사고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되는 건 법적으로는 자율주행차에도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건 좀 문제네요. 기술 발전도 좋지만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라던가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안내도 있긴 하더라고요. 차량 외부에 있는 스피커나 웹사이트 통해서 지원팀에 연락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길버트에서는 전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한 주민이 매일 밤 8마리에서 10마리씩 발경한다는데 네, 그런 소소한 소식도 있었고요. 또 주말에는 싱코데 마요 축제나 디즈니 온 아이스 같은 행사들도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